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 국합성입니다. 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들어가야죠. 더배움 회원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우리가 이제 1강, 2강에서 OT를 했죠. 자, 부동산 공시법령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 공시법에 대해서는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이제 셋째 3강에서도 우리가 셋째 시간에서도 우리가 드렸죠. 그래서 부동산 공시법은 뭐 크게 지적편과 뭐다 등기편으로 두 편으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두시고, 자, 지적편은 뭡니까? 여기에 이제 12문제 출제되고 12문제, 여기 이제 12문제다. 그래서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아마 우리가 지적 파트에서 꼭 기억해 둘 거,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또 한번 확인하자고요. 지적은 뭡니까? 바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걸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자, 그러면 등기는 뭡니까? 바로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걸 꼭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제 강의는 지적 파트 12문제, 요 두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어가 보자고요. 자, 1강에 우리가 목표는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한번 보죠. 자, 지적의 개요라는 게 있어요. 지적의 개요. 지적의 개요는 배통으로 뭡니까? 요거는 우리 기본서 페이지 뭐예요? 10페이지에서 17페이지에 우리가 정의되어 있어요. 뭐요? 1강의 목표는 페이지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강의 들어가고, 1강에서 포인트 학습 목표는 뭐냐? 지적에 대한 기초 이론으로서 지적의 3요소. 요거 지적의 3요소는 우리가 많이 보셨죠? 지적의 3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 지적의 3요소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적의 3요소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토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가 있고요. 지적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에 등록이 있었죠. 그러면 토지와 지적 공부 등록은 뭐가 된다? 지적의 3요소. 이게 오늘 목표입니다. 1강에서 목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적제도와 등기도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 요거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크게 공시법령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지적 파트와 등기 파트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차이점을 잘 비교해 주는데 1강에 대해서 학습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 지적의 3요소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요걸 우리가 박아놓고, 요거는 뭐다 별표 하나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서 페이지 10페이지를 우리가 한번 펼쳐보죠. 자, 10페이지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우리가 이제 뭐요? 제1강과 관련돼서 1장 지적 총설이라는 게 나와요. 지적 총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1장에서 포인트는 반드시 출제되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번이라는 게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이거는 매년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지번과 지목과 면적, 경계를 우리가 잡게 해서, 그래서 1강에서 우리 지적의 개요를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우리가 10페이지에 대해서 핵심 다지기가 있어요. 그 핵심 다지기가 있는데 지적의 개념 요소로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가서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그건 뭡니까?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자,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관리에 관한 법이죠. 관한 법. 우리가 이제 뭡니까? 대표적으로 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대표적으로 뭘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바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며,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주체는 국가라는 걸 포인트로 잡아야 되겠죠. 자, 주체를 국가로 잡았다면 우리가 이제 주체, 자, 여기다 적죠. 우리가 이제 바로 주체는 국가다. 국가. 자, 객체에 대해서는 뭡니까? 객체는 뭡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그래서 토지와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대상으로 하죠. 자, 토지와 지적 공부. 그러면 토지와 지적 공부, 요 토지와 지적 공부를 연결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다? 등록이다. 그래서 우리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을 지적의 3요소라는 거. 여기에서 모든 어떤 원리들이 파생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은 뭐냐? 자, 지적의 목적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제1조의 규정이 나왔어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자,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뭐예요? 소유권 보호라는 거. 이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국민의 소유권 보호. 그러면 핵심 다지기에서 우리가 보신다면 10페이지 우리 한번 봐봐요.
자, 10페이지 보면 등록 객체라는 게 나와요. 등록 객체 키워드는 모든 토지. 거기에다 형광펜 딱 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등록 객체라는 것은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모든 토지. 그래서 이제 컴포넌트 잡았죠. 더 등록 주체는 뭡니까? 바로 국가라는 거예요. 국가. 등록 주체는 국가다. 여기에서 뭐다? 최상위 관청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요. 밑에가 시도지사가 되고 밑에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자, 지적소관청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야 돼. 좀 이따 둘째 시간에는 용어의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의 개념을 우리가 잡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등록 객체가 돼요. 그 다음에 등록 주체는 뭐다? 국가. 그래서 국가기관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거기에다 포인트 딱 잡아요. 그럼 여기에서 자, 국가기관이라는 걸 뭐다? 형광펜으로 딱 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놈은 X가 됩니다. 자, 등록상으로서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바로 토지 등록, 지적 공부. 요게 바로 지적의 3요소다.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바로 이렇게 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필지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주소 좀 한번 숙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 마포구입니다. 마포구. 그 다음에 뭐예요? 합정동. 그 다음에 369번지 대가 되겠죠. 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이 대론적으로 이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소재를 지칭하는 거죠. 소재. 369가 바로 지번을 지칭하는 거예요. 대가 뭐예요? 대표적인 지목을 지칭하는 거고, 요 넓이가 바로 뭐예요? 면적을 지칭하는 거죠. 면적. 그러면 여기 이제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경계가 되겠죠. 경계. 여기 경계점이 만나는 뭐예요? 경계점이 되죠. 그래서 X축, Y축. 그래서 좌표라는 의미를 써주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필지의 구성 요소, 필지의 구성 요소는 소재와, 그 다음에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 좌표.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토지의 표시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대표적으로 소재와 자,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 좌표. 그렇게 6개로 구성되어 있죠. 이 6개가 뭉치면 몇 필지가 된다? 바로 한 필지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필지라는 게. 그럼 필지라는 것은 토지 등록 단위가 대표적인 뭐다? 필지라는 거. 그럼 필지라는 것은 주된 토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아까 출제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번은 출제가 됩니다. 지목도 출제가 되고요. 면적도 출제가 되고 경계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미 내 문제는 확보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핵심 다직에서 등록사항들은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게 바로 토지 표시의 등록사항이 됩니다. 토지의 표시되죠. 자, 그렇다면 등록사항으로서 사실관계, 거기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권리관계 부수적으로 등록한다. 그래서 등록사항이 탄생하게 되고요. 자, 등록 방법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목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가한테 실사를 줘야 돼. 여기에서 탄생하는 게 대표적인 실질적 심사주의가 하나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적공부는 요 지적공부를 요 토지의 표시사항을 등록하게 되죠. 그래서 지적공부는 8종류라는 거. 지금 이제 용어 정리를 하겠죠. 둘째 시간에. 그래서 지적공부는 8종류가 된다. 그러면 대장으로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한 4종류가 있죠. 자,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2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하일이 있다? 지적 하일. 그래서 그 옆에다 8이라고 써놔요. 8. 그래서 8종류가 된다. 자, 그러면 지적의 개념 요소들 우리가 반드시 이제 숙지를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주체는 뭐다? 지적소관청. 최고상급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요. 자,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된다. 그러면 등록객체와 관련돼서 등록객체는 토지다. 토지. 뭘 등록한다?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의 표시사항. 지적공부는 몇 종류가 되죠? 8종류가 되고요. 자, 지적공부는 8종류. 그래서 등록객체, 등록주체, 등록사항, 등록방법, 지적공부. 요거는 한번 우리가 핵심을 다져놓고 나가야 된다는 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적이란 그럼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무슨 영토,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역하고 토지의 표시와 법적 권리 관계를 공적 정보에 등록 공시하고 이를 이용 관리 활용하는 행위를 우리가 바로 지적이다. 자, 항상 그랬죠. 우리 사람의 뿌리는 호적이 있듯이 호적은 뭐의 명칭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었죠. 그러면 땅의 뿌리도 있어요. 그게 바로 지적이다. 그러면 사람의 뿌리와 땅의 뿌리는 거짓 뭐다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뿌리가 지적이고 사람의 뿌리가 호적으로서 명칭이 노무현 대통령 때 바뀌었죠. 가족관계 등록부로. 그렇게 이제 의미를 파악해 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10페이지와 관련돼서 핵심 다지기 개념 요소 반드시 이제 숙지하고 모든 준비 채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제가 외워둘 수는 없어요. 우리 더 배움 회원님들은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외워두라. 그러면 외워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등록 객체가 뭐고, 등록 주체가 뭐고, 등록 사항이 뭐고, 등록 방법이 뭐고, 지적 공부가 몇 종류다. 요거는 반드시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랬죠. 자, 시간이 우리가 상당히 짧아요. 짧다는 것은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를 하실 때 특히 이 기본서를 읽어 나갈 때 기본서라는 거죠. 기본서라는 것은 뭐다? 기본이 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서에서 읽어 나갈 때 항상 우리가 중심키를 잡아라. 이 중심키가 흘림 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중심키를 잡아라.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모든 줄을 다 끊지 말고 우리 중심키에다가 뭐예요? 포인트를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기본서 10페이지 가로 1번의 등록 객체에서 우리가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래서 모든 영토라는 게 바로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 행간편 딱 쳐놓고 그러면 등록 객체는 모든 영토다. 다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페이지 가서 가로 2번의 등록 주체입니다. 등록 주체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지적소관청이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지적소관청, 시적소관청이란 특별자치시장, 대표적으로 이제 세종시를 지칭하고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포인트를 잡을 게 있어요. 지적업무는 국가사무, 국가사무라는 걸 행간편 딱 전화요. 그러면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위가 아닌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지위를 마다 가진다. 그거는 별표 하나 딱 해놓고 한 두세 번 출제가 됐어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만 잡아두세요. 자, 가로 3번의 등록사항이란 등록 객체인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이며 구체적으로 이제 배워요. 자, 이제 손 접니다. 자, 외워보자고. 6개를 접어줘야죠. 첫 번째, 소재.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번. 그 다음에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오케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록사항으로서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표시사항으로서 대표적으로 구성 요소들이죠. 요게 뭐이면 몇 필지가 된다? 바로 한 필지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요 필지를 요 사각형을 그릴 때 뭐예요? 갖고 사각형 그리면 안 돼요. 한 필지. 요렇게 나누면 두 필지죠. 그러면 한 필지랑 두 필지상 나누는 걸 뭐라고 그래요? 분할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우리 아까 봤죠. 등록 방법은 우리 목적으로 가죠. 국토의 혈적 관리. 국토를 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바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줘야 돼. 그래서 밑에서 마지막 제 줄이네요. 자, 가로 4번은 세 번째 줄, 실질적 심사주의. 그걸 하나 딱 줄거나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방법으로서 지적 공부를 지칭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를 좀 잡아줘요. 현행법상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으로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무슨 하일, 지적과일. 그래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다. 의미를 그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잡을 거는 우리가 이제 뭐예요? 자, 12페이지로 가요. 기본서 12페이지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바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적의 3요소다. 그러면 지적의 3요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모든 줄기세포가 되니까 자, 대상은 뭡니까? 바로 토지가 되죠. 그럼 토지가 이제 지적 공부가 되고 지적 공부에 대해서 이제 등록이라는 의미가 이제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토지, 등록, 지적 공부. 그래서 지적의 3요소다. 그렇게 이제 한번 숙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12페이지에서 지적의 3요소 가로 안에 있죠. 거기에다 행정편 딱 쳐놓고 다시 한번 숙제해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여기 이제 방가로 1번에 돼 있고요. 여기 이제 뭐다? 지적 공부는 방가로 2번으로 돼 있죠. 요 등록은 방가로 3번으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방가로 3번으로 돼 있어요. 그만 결론적으로 지적의 3요소는 바로 지적,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지적의 3요소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3번의 지적의 기능. 그거는 뭐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의 기능 역할,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그런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출제가 안 되는 영역이니까. 자, 지적에 관한 법령으로서, 지적에 관한 법령의 영역. 자,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올해 2015년 6월부터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게 되죠. 시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보실 거는 바로 봐봐요.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뭡니까? 대표적인 바로 청량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이 있었죠. 지적에 관한 법. 사실 요 법명칭이 공부하기는 수험생들한테 우리 더 배운 회원 여러분들이 수업하기 위해서는 요 명칭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청량이죠. 그 다음에 수로조사, 바로 지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는 가장 중심 포인트는 바로 뭡니까? 요 지적이라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요 수로조사는 뭡니까? 시험 범위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MB 이명박 대통령이 뭡니까?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청량과 수로 업무법과 지적법을 합쳤어요. 통폐합을 한 겁니다. 근데 요 수라는 것은 물숫자로서 수로 업무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청량도 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합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청량도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둘 거는 그러면 청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에서 핵심은 바로 지적이 되고 대표적으로 여기에다 플러스 지적 청량만 대표적인 시험 범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명이 바뀌었죠. 제명이 뭐로 바뀌었어요? 대표적으로 제명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바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우리가 탄생하게 되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은 뭡니까? 바로 정보를 좋아해요. 이때 정보.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GIS법 이렇게 이야기했고, 요 정보는 대표적으로 무슨 정보가 된다? 대표적인 지적 정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적 정보. 그러면 지적 정보에 대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토지 등록 단위로서 필지. 그럼 필지의 구성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요게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적에 관한 법령의 영역은 13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십시오. 자, 13페이지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2015년 6월 4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6월 4일이라면 우리가 7월 15일 기점으로 시험 범위가 정해지니까 일단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요게 시험 범위라는 걸 기억해 두시라는 거 부탁 좀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적에 관한 이념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적에 관한 이념도 우리가 하늘에서 붕 떨어진 게 아니에요. 뭐에서 떨어지느냐? 바로 주체와 객체와 목적에서 모든 원리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체 다시 한번 잡아보죠. 자, 주체라는 것은 아까 국가라고 그랬죠. 국가라는 것은 국가가 정하는 사항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지적국정주의라는 게 탄생해요. 그러면 지적결정은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 그래서 지적국정주의다. 자, 객체와 관련돼서 객체는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를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토지 무슨 공부라고 그랬어요? 또 지적 공부라고 그랬죠. 여기에 바로 등록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토지를 어디에다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절차법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형식이 떨어져요? 바로 지적 형식주의라는 게 하나 떨어져요. 지적 형식주의. 자, 지적 공부는 사실관계를 공시하죠. 밖으로 공개해준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대표적인 지적 공개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의가 될 거는 그러면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이 세 개가 바로 뭐예요? 대표적으로 자, 지적의 뭔 요소가 돼? 지적의 3대 목적이 되죠. 3대 이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또 하나 우리가 잡아둘 거는 우리가 목적이라고 그랬죠. 목적은 대표적으로 국토의 혈적 관리라는 게 있어요. 혈적적 관리. 이 국토를 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한테 실사를 줘야 돼. 그래서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게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국가가 이걸 등록을 하게 되겠죠. 국가가 등록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탄생합니까? 대표적으로 직권 등록주의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뭡니까? 지적의 뭐다 3대 이념과 요거 직권 등록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를 더해서 5개가 되죠. 그래서 지적의 몇 대 이념? 5대 이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3페이지 보니까 지적에 관한 이념, 지적법의 3대 이념은 지적법령의 3대 이념은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5대 이념은 실질적 심사주의와 직권등록주의를 바뀌어서 5개 이념이 된다는 거. 그 밑에는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굳이 출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적에 관한 이념, 그래서 거기 딱 정리를 해놨죠. 그 정도만 우리가 숙제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지적에 대해서 지적의 이념도 살펴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다 지적제도.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어떤 지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지 그걸 또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지적의 14페이지 거기 가운데 보면 핵심 다지기라는 게 있어요. 그 정도만 한번 약간 거기에다 부연 설명을 달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우리 출발하죠. 자, 우리가 이제 세지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세지적이라는 게, 그러면 세지적이 발전하면 어디로 가느냐? 대표적으로 법지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법지적. 그래서 법지적 발전하면. 그래서 발전. 자, 법지적이 발전하면 어디로 가느냐? 대표적으로 다목적 지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다목적 지적. 다목적 지적 발전하면. 그러면 세지적이 발전하면 법지적으로 가고 법지적이 발전하면 다목적 지적으로 간다라는 걸 한번 잡아놓고 그러면 공통점은 발전이죠. 그래서 발전. 그래서 발전 가정별 분류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발전. 자,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둘 거는 그러면 세지적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기 앞에 가가 생략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가세 목적이다. 가세 목적이다. 자, 가세 목적으로서 우리 옛날 사람들은 땅 부자가 세금을 많이 냈죠. 그래서 면적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면적 중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지적이 발전하면 법지적으로 간다. 이 법지적은 대표적으로 바로 소유지적, 소유권 보호 목적이 됩니다. 소유권 보호 목적.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바로 소유지적이라는 의미를 쓰게 되게. 자, 강남 땅이 비싸요? 광복 땅이 비싸요? 강남 땅이 비싸다. 그거는 이치 중심. 이치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이치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세지적은 가세 목적, 법지적은 소유권 보호 목적으로서 플러스하면 4개 나오죠. 다목적 지적은 다다. 그래서 이걸 바로 뭐예요? 종합지적이라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목적이니까 요 발전 가정별 분류를 바로 목적에 따른 분류다라는 말을 쓰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가 무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정도만 좀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지적입니다. 법지적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법지적.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렇다면 14페이지에서 반가로 위반, 법지적, 소유지적 요걸 딱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청량 방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청량. 자, 청량 방법에 따른 분류. 요거는 한마디로 경계 표시에 따른 분류겠죠. 경계 표시에 따른 분류다. 이런 말을 써주기도 해요. 자, 그럼 청량 방법.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대표적으로 도해지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해지적. 그 다음에 도해지적은 도자가 무슨 도자냐? 바로 대표적으로 그림 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도면이 핵심 단어가 되겠죠. 중심키가 된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수치지적이라는 게 있어요. 수치지적. 자, 수치지적은 뭐냐 하면 수치지적보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이걸 통상 바로 좌표 지적이라고 그러게. 좌표 지적.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추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청량 방법에 따라 물려서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 물려서 자, 경계를 수치로 나타낸다. 그러면 첫 번째 정확하다라는 게 특징이네. 자, 경계를 수치로 나타나니까 뭐예요? 일반인들은 보기가 어렵다는 게 장점이고 자, 경계를 수치로 나타내니까 뭐다? 자,
정확하다라는 거죠. 비용이 많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좌표 지적의 특징은 일반인이 보기 어렵고 비용이 비싸고 정확하다는 특징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 도예 지적도 채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수치 지적, 좌표 지적도 채택하고 있다. 둘 다 채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 자, 이번에는 뭡니까? 바로 등록 대상,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예요. 그래서 등록 대상,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 그러면 등록 차원에 따른 분류로서 뭐예요? 자, 2차원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2차원 지적이 있고, 그 다음에 3차원 지적이 있어요. 3차원 지적, 3차원 지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직 면적이라는 말을 아직 안 배웠으니까 면적은 수평 면상의 넓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바로 2차원, 3차원 지적 중에 몇 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2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가 떨어져요. 자, 이번에는 등록 의무 주체죠. 등록 의무 유무에 따른 분류로서 바로 주체의 용의는 결론적으로 주체에 따른 분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지적과 바로 적극적 지적과 소극적 지적이 있어요. 소극적 지적이 있다. 소극적 지적. 그러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슨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적극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달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시험에는 거진 출제가 안 되지만은 우리가 뭐예요? 출제는 안 되지만 앞으로 지적과 관련돼서 공부를 할 때 마다 디딤돌이 돼야 된다. 디딤돌. 그래서 우리가 14페이지 보니까 거기 핵심 다지기, 발달 단계. 종류로 돼서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이 있는데 법지적에다 뭐다 흥간편 딱 적어놓고요. 자, 정량 방법, 도예 지적, 수치 지적, 요거는 모두 채택하고 있죠. 등록 대상으로서는 평면 지적, 거기다 줄 쳐놓고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다. 자, 등록 의무 유무는 적극적 지적, 여기 가로 열고 국가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리되지만 그러면 박스 밑에 우리나라 지적 제도는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느냐? 법 지적, 도예 지적, 자, 수치 지적, 그 다음에 2차원 지적, 그 다음에 평면 지적, 뭐다 적극적 지적. 거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도예 지적이 거기 옆에, 수치 지적 옆에 좌표 지적이 붙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시면 돼요. 그럼 14페이지 1, 발전 과정별 분류로서 세지적, 법지적, 그 다음에 다목적 지적. 그러면 방가로 2번에다 행간편 딱 하나 맞춰놓으시면 되겠죠. 자, 3번에 다목적 지적. 다목적 지적은 무슨 지적이라고 그런다? 경제 지적, 유사 지적, 통합 지적, 종합 지적, 정보 지적이라고 그런다. 자, 경계 표시 방법으로서 도예 지적, 수치 지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둘 다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방가로 이번에 수치 지적에 대해서는 요거는 별표를 딱 하나 해놓으세요. 왜 별표가 하나냐? 요거는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뭐의 특징이기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적을 다른 말로 무슨 지적이다? 좌표 지적이다. 자, 3번에 등록 차원의 분류로서 2차원 지적과 3차원 지적이 있는데 2차원 지적을 한마디로 수평 지적, 그 다음에 평면 지적, 지표상의 수평 면상의 정보. 그래서 방가로 1번은 한번 밑줄을 딱 꺼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등록 의무 유무별 분류로서 적극적 지적, 거기에다 밑줄을 딱 꺼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 정도만 확인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6페이지.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그거는 이제 별표를 하나 딱 해놔야 되겠죠. 별표를 딱 하나 해놓고, 요거 의미 정도는 반드시 확인해 놓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법명을 다시 한번 불러봐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눠지네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자, 그러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특징은 뭐다? 이거 지적정보. 그래서 여기에서 지적제도라는 게 탄생하게 되고요. 자, 여기는 무슨 제도가 탄생하죠? 바로 등기제도가 탄생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주시고요. 자, 지적제도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튀어나오냐? 바로 대장이 튀어나옵니다. 대장. 이거는 뭐가 튀어나오죠? 바로 등기부.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칭마다 지적 공부를 대장으로 통치해 봅니다. 자, 대장은 그러면 권리의 사실이에요. 바로 사실관계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자, 등기제도는 대표적으로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겠죠. 권리관계 주된 공시. 자, 그렇다면 이 관계를 자꾸 머릿속에 이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보죠. 자, 얘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자, B가 이렇게, 자, 한 필지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369입니다. 여기가 369 같죠? 근데 어느 날, 자, 집안은 같아요. 근데 어느 날 369가 370으로 집안 변경을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집안 변경은 뭐다? 사실관계야. 그러면 요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선대장 후등기.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어디로? 등기소로 알려준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등기촉탁제도다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적공무원이 등기소에 임해주면 자, 등기소 등기관이 370으로 마다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자, 토지 한 필지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토지 대장도 A, 토지 등기부도 A가 되죠. 그러면 A가 B한테 토지를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유자는 바로 권리관계거든. 그래서 선등기 후대장. 그러면 등기부가 먼저 바뀌고 어디로? 자, 대장소관청에 알려주겠죠. 그래서 대장 알려주면 뭡니까? 이렇게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탄생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자,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해줘요. 그래서 등기필 통지제도다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등기촉탁과 등기필 통지제도가 매단화되어 있다, 이원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면 머릿속에 박을 거는 사실이 바뀌면 선대장 후 등기. 그러면 요거는 등기촉탁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다. 선등기 후 대장.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등기필 통지제도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페이지 16페이지를 이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저런 부분을 보니까 우리나라 토지공시제도는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제 지적제도는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로서 물리적 현황은 권리가 아니라 사실이겠죠. 제도로서 토지의 표시에 중점을 두어 등록하는 제도임에 반해 등기제도는 권리 주체의 변동 과정을 공시하는 제도다. 그래서 그 내용의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근거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등기제도는 부동산 등기법. 자, 객체를 우리가 행정편잖아요. 지적제도는 토지고 등기제도는 토지와 건물이라는 거예요. 자, 기능이 가장 중요하죠. 네 번째 칸, 사실관계 중심으로 공시되어 있고 권리관계 중심으로 공시되어 있다. 요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자, 등록필지수와 관련돼서는 지적필지수가 많죠. 지적필지수는 33,792만 여필이에요. 그러면 등기제도는 3,600이만, 뭐다 한 200 정도가 차이 나나요? 자, 그거는 왜 그러느냐? 지적제도는 등록 주체가 국가고 강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제도는 자, 당사자 신청이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이 많이 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정도 의미를 잡아달라는 거. 그럼 심사 방법에 대해서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우리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주시고 자, 기본 인형과 관련돼서는 17페이지 쭉 나와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두시면 돼요. 이제 민법 안교사한테 배울 때 우리 공신력과 관련돼서 공신력은 동산이죠. 그래서 공신력 공산에 대해서 무슨 취득이 인정돼도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자, 지적도 토지, 등기는 토지와 건물이죠. 그럼 공통점 부동산이라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력이 뭐 된다? 부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대해서 공신력이 둘 다 부정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거기 마지막 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공신력 밑에다가 추정력이라고 한 칸을 하나 만들어요. 추정력이라는 한 칸을 만들어서 우리 추정력과 관련돼서 이 축이라는 것은 추측이 됩니다. 추측.
지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지적 파트에서 지적은 사실관계를 준전 공시하기 때문에 지적제도는 부정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이 되고 등기제도는 뭐다?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 그래서 여기는 O 아니죠. 여기는 X, 여기는 O 이렇게 두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제도에 대해 추정력이 미친다. 이러면 X가 돼요. 그러면 지적제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중재에 공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력이 미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부동산 등기법 잘 기억해둬야 돼요. 지적제도, 등기제도. 여기는 대장이고 여기는 등기부고 대장은 사실관계를 주된 공식,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반드시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처칭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살펴봤어요? 대표적으로 이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적의 개요로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 페이지 아까 뭐예요? 자, 페이지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학습 목표를 세우는데 어때요? 잘 우리가 기억하시는가요? 영어는 지적에 대한 기초이념으로서 지적의 3요소 아까 이야기했죠.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 지적의 3요소 반드시 외워두고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차이점에 대한 것. 지적제도는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고 등기제도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는 차이점을 반드시 이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숙지할 것. 지적의 3요소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이거는 별표 하나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제도사적 의의밖에 없으니까 그거 지금 출제가 안 되는 얘기니까 이 두 개에 대해서는 1강 시간에 반드시 우리가 잡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때요? 이렇게 이제 앞으로 강의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계속 나가보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